11시 17분인데요. 지금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래버리면 하루가 좀 꼬이는데, 그래서 두 끼 반, 세 끼는 좀 드시기는 어렵죠. 오늘 메뉴는 된장국에다가 김을 썰어서 풀고요.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하나,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혹 지금 딸기입니다. 딸기. 딸기로서 수분을 좀 보충해줘. 딸기. 자, 엄니, 딸기. 자, 딸기 먹자. 엄니, 딸기. 식사를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침은 좀 전쟁이죠. 자, 이렇게 많이 떨어뜨립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는 별로 드문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떨어뜨렸는데 많이 떨어뜨리는 편이면서도 어떤 때는 안 떨어뜨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집중을 해서 어머니가 저한테 보인 반응을 저는 의역을 하죠. 부모님에게 집중을 수시로 해야 되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모님과 그 자식과의 관계가 아마 기본이 돼야 되겠죠. 가정요양 하시는 분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되면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팔 걷어붙이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요양을 하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의 기본은 뭔가 그 남다른 좀 동아줄 같은 끈끈한 인연이 아마 전제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가정요양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아마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시작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제 고독이죠. 고독.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1분 이상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뭐 한나절 뭐 밖에 있어도 별로 태가 안 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분 이상 부모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어머님께서 식물인간이라면 제가 좀 자유로워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은, 또 역으로 어머님께서 팔다리에 조금 힘이 있어서 혼자 일어설 수 있고 대소변을 가릴 수만 있다면 제가 조금 자유로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몸은 말을 안 듣는데 의욕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벌떡 일어나실 경우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분 이상 떨어뜨릴 수가 없고요. 또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또 떨어질 수도 없고, 또 표현을 제대로 못 하니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머님 행동으로 와서 제가 의역을 해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집요하게 관찰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부모님에 관한 그
특별한 인연에 더불어서 엄청난 고독감을 이겨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이 고독이 어떤 것과 또 결부가 되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적기는 마누라, 새끼들, 형제 자매. 언니야, 언니 딸기 먹어봐. 네, 형제 자매, 이런 분들한테 상처를 받는데요, 그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서 받는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정말 말로 표현 못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 각별한 인연이 있어서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요양 한다고 해도 아무리 또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한다고 해도 마누라나 혹은 이제 역으로 자기 남편이나 형제 자매에게서 받는 그 배신감과 스트레스는 하늘을 뚫을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뚫고도 그 힘이 남음이 있어요. 그 분노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을 경우에야만이 지속 가능한 가정요양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것을 절제해야만이 모든 가정요양의 프로세스가 매끄럽고 안전사고 없이 흔들림 없이 또 부모님께서 하시는 모든 제스처를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분노에 휩싸이거나 의무감에 휩싸이면은 길이 안 보입니다. 그것이 길인 것 같으면서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의무감과 분노에서 가정요양을 하신다면 정말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그것은. 그래서 가정요양 처음 하시려는 분 중에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요구한다면 내가 나쁜 놈이죠.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생각하시고 가까운 분들에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없냐? 아? 좀만 먹고 있어. 없냐? 조금. 이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어려우면서도 대체 불가능하니까 자기 발기가 없으니까 또 가정용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가 터져요. 거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사고냐? 사고란 것이 뭐 거창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어머님 소변 보시고 세수를 해야 돼요. 세수를 하려면 겨울철에는 따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따순 물을 데워야 되는데 어머님이 꿈틀을 거리려고 할 때 벌써 물을 데우고 나서 스위치를 올리고 나서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변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변기에 가고 나서 물 데우러 가면 이것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안 될 것도 없지만은 그 사이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왜 그러니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등받이가 있고 양 팔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만은 간이 변기는 이게 좀 낮아요. 이게 여가 있어. 그래가지고 옆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을 방치해 놓고 물을 끓이려고 스위치를 올리러 간다.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아침에 일어난다 그러면 세수하고 양치를 해드리고 식사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향후자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닥쳐서 하려면 그것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가정요양 좀 하다 보면 이걸 알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요. 왜? 마음의 의무감과 분노함, 의무감이나 주변에 대한 그런 분노감이 있으면 이 절차가 많이 생략이 돼요. 예. 이게 제가 간단한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자고로 부모님을 저 같은 경우에는 2분 이상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얼른 갔다 오자. 근데 그것이 안 돼요. 빨리 갔다 오는 순간에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저는 경험자예요. 목욕으로 간다면 모든 세팅이 다 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목욕하다가 하는데 옷 내복이 하나 없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좀 목욕탕에서 이동할 수 없잖아요. 얼른 가서 내복을 가져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목욕탕 밑에는 그 타일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인데 그 어머님을 놔두고 얼른 갔다 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사전에 챙기는 것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근데 남편이 와서 뭐라 하고 속을 뒤집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분노감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어머님은 똥을 싸려고 하세요. 똥을 싸려고 보니까 밑이 척척해요. 그러면 어쩝니까? 팬티 갈아드리고 밑에 또 물티슈로 닦아드렸는데, 물티슈 닦아드릴 정도면 괜찮은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체만이라도 물로 씻겨드려야 되는데 또 물 데워야죠. 화장실로 이동을 해야죠. 이 가정요양이 산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포기해야 되죠. 가정요양을 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요양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적개심이 없어야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반에 그러지 못했어요. 없냐? 좀만 먹자. 초반전에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몇 번 났죠.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근데 운이 좋았죠. 하늘이 도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의자에서 떨어지셨는데, 저 의자에서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님께서 골다공증 환자인데 머리도 안 다치시고 어디 팔다리 부러진 데 없고 허리만 약간 금이 나갔다고요. 허리만. 그래서 지금 저렇게 운 좋게 제가 살아 계시는 겁니다. 가정요양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전번 올린 내용 부모님을 존경심으로 경외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고독을 조절할 수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여기에 굉장히 고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를 힘들게 만든 게 고독입니다. 고독. 부모님과 같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 상황을 제가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정신력은 제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좀 정신력을 가다내면 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 가족 간의 어떤 분노 조절은 이미 전 상황이 끝났어요. 모든 걸 저는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니까 상황이 끝났습니다. 예. 누가 나를 예컨대 우리 자식이나 마누라나 형제들이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저는 화를 안 내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고독은요,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어머님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제 생을 막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억울하고 또 뭔가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고독이 밀려오고, 옛날에 제 손끝을 스쳐간 여러 인연들의 궁금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 몫이고 제가 해야 할 것인데, 결국은 이 고독을 얼마나 많이 통제할 수 있느냐가 마지막 가정요양의 관건인가 싶습니다. 원께서 지금 식사를 조금, 제가 좀 속도를 빨리 했나요? 과일을 좀 더 드려볼까요? 언니 딸기 한번 먹어보자. 언니 딸기 한번 먹어보자. 딸기. 언니 딸기 한번 먹어보자. 아예. 언니 딸기 한번 먹어봐. 잠시만요. 언니 딸기 한번 먹자. 자, 딸기. 옳지. 딸기를 손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전에는 수분이 위주로 들어요. 예, 어떤 가정요양 하시는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은 가정요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번에 뵙죠.